양 기자 이 소설가의 요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알아요? 처음 들어봐? 그 혹시 청가물 상해랑 뭐 형제 상해랑 뭐 싸우고 이거 혹시 어릴 때 본 적 없어요? 그래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이런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이 원래 연작 소설이에요, 이 작품이. 이 작품은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이 원미동이 어디냐면 부천이에요, 부천. 부천시 원미동입니다. 지금은 많이 발달됐지만 이 당시만 해도 완전 시골이에요. 그래서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작품에 거기 써 있긴 한데 그냥 적어봐 보세요. 이 원미동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멀 원자예요. 멀고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멀고 아름다운 동네라는 뜻이야. 멀고 아름다운. 요게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반어적. 이게 멀고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외곽에 있는 변두리 도시라는 뜻이에요. 얘들 여기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도시 하층민이 살고 있는 곳이죠. 도시 하층민들의 거주지를 나타내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가난해요. 변두리 소도시, 그들의 소시민들의 생활 공간이다. 제 감히 예상은 이 원래 원미동 사람들 전문이 지금 다 안 실렸어요, 교과서에. 그래서 요 뒤에 부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왜 제목이 비 오는 날에 가리봉동에 간다는 얘기인데, 가리봉동은 그 당시 어디냐면 우리나라 공장지대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가 가리봉동이 서울 안에 있는. 그럼 이 사람이 부천에서 왜 그 서울 안에까지 왜 가야 되지? 비만 오면? 이라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부자가 자기한테 그 연탄을 80만 원어치, 그 당시 80만 원어치면 2,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야. 그 정도의 연탄을 갖다 쓰고서는 돈을 안 주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소문해서 가보니까 이 사장이 여기 공장, 부천에 있던 공장을 폐쇄하고 가리봉동에다 공장을 졌는데 더 크게 지은 거야. 그럼 이 사람한테는 그 연탄값 80만 원이 없지는 않겠죠. 이해돼요? 근데 부자가 누구 돈 떼먹는 거야? 가난한 사람의 돈을 떼먹는 거야. 부자한테는 얼마 안 되는 돈일지 몰라도 이 연탄 장수에게는 사실 생계가 달린 돈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보증금이 50만 원짜리인가 뭐 보증금이 30만 원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 안 나. 엄청 작은 보증금에 돈이 없으니까 그게 월세 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80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거야. 자기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떼어먹힌 거죠. 그래서 비만 오면, 왜 비가 오면 가냐면 비 오는 날은 일이 없으니까 일 없는 날은 떼인 돈 받으러 가는 거야. 근데 가면 공장 사장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가요. 그럼 이 사람은 쉴 수가 있어요? 일이 있는 날은 일하러 가야 돼요. 연탄 장수인데 여름에는 연탄을 안 떼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뭐 하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데 노가다를 떼요. 그러니까 그것도 임시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원래 가게를 차려놓고 이렇게 집수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일하다가 자기가 일손이 부족하면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 사람 임시로 와서 일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부자가 자기 돈을 떼먹는 바람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년 내내 봐봐. 비가 안 오면 열심히 일을 해요.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데 비 오는 날은 그 떼인 돈 받으러 가야 되니까 또 쉬지를 못하고 1년 내내 쉬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어때요? 가난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사람 개인의 문제일까요? 이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한 거야? 아니에요.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법이 누구 편인 거야? 부자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지금 옛날 지금이나 잘 사는 사람들은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법을 잘 피해갑니다. 그지? 가난한 사람들만 법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사회를 비꼬고 있는 소설이다. 양희대 소설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앞에 봐봐. 이게 반어법이 쓴 제목인데, 그죠? 원비동 사람들이란 말이.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동네가 아니죠. 요거랑 비슷한 게 어디 있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데 보면 행복동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낙원구 행복동이죠. 구 이름이 낙원구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낙원에 살고 있어요. 행복한가요? 난쟁이는 사회적인 약자를 나타내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그 산에다가 무허가 집을 짓고 살았는데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쫓겨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사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적은 돈을 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난쟁이 소월리 장군에 보면 동네 이름이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그 아까 사장 얘기 나오는 부분이 우리 교과서에 안 실려 있어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할까? 외부 지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 읽어볼 거야. 읽어볼 건데 오늘은 교과서 부분 먼저 읽어봅시다. 자, 거기 내용 보시면, 자, 그와 아내는 어렵게 연립주택을 장만하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거기 앞부분 줄거리 보이시죠? 이 그하고 아내는 뭐냐면, 그하고 아내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사람인데, 얘네가 이제 집을 샀어요. 집을 마련을 한 거죠. 그래도 원미동에다 집을 샀으면 그래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고, 그는 학교 교사입니다. 그래도 월급이 근데 그 당시 학교 교사는 되게 적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올랐어도 그 당시 되게 적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소시민이에요, 이 사람. 근데 돈이 없어. 집을 마련했는데 집에 뭐가 생긴 거야? 물이 막 새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서 물이 새가지고 밑에 집으로 질질 흐르고 이러니까 수리를 하는데, 수리할 일이 생겨서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소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임씨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사람이에요. 겨울에는 연탄장수가 본업인데 여름에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집 수리나 이런 걸 도와주는 노가다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불렀어요. 근데 니네 생각해봐. 이렇게 집 수리하려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본업이 뭐야? 연탄 배달하는 사람이래. 그러면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일단 신뢰가 안 가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연탄장수가 왔는데, 임씨라는 사람이 왔는데, 수리를 맡기려고 보니까 임씨가 왔는데, 이건 연탄 배달한테 본업이. 아니, 연탄 배달하는 사람이 무슨 집 수리를 해, 그죠? 배달을 하는 데다가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본업이 아니에요. 이게. 본업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견적을 뽑았는데 18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배, 30배 정도를 보셔야 돼요. 그 당시 물가는 이게 1970년대 초반 뭐 작품이니까, 요즘 18만 원이면 지금은 거의 한 300, 400 더 될 수도 있는 돈인 거죠. 꽤 많은 견적이 나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닥을 다 뜯어야 되잖아. 네 알지? 그 누수라는 거는요. 너네 혹시 아시나 모르는데 벽 같은데, 우리 왜 화장실 가면 벽이 다 둘러싸여 있어서 니는 배관이 안 보이지만 그 벽 아래 뭐가 있는 거야? 물관이 다 있어요. 관이. 니네 집에도 다 있어요. 그럼 터지면 어디서 새는지 알아요? 보여? 그럼 아는 방법은 뭐예요? 다 뜯어요. 그럼 공사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견적이 꽤 많이 나왔어요. 거의 한 500만 원 돈 정도는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개받아서 왔으니까 일단 맡기긴 맡겼는데 이제 일을 시작했어. 그러니까 저 안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돈을 또 많이 내야 될 거 하니까 속이 막 타는 거야. 자, 앞에 봐봐. 이 사람들의 갈등은 뭐죠? 그와 그의 아내의 갈등은 뭐지? 임씨가 이 사람들한테 뭔 짓을 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 빚내서 집을 샀는데 그 집을 또 수리해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돈에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갈등은 돈 때문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갈등인 거야. 그치? 근데 돈이 없는 중에 수리비가 많이 나왔어. 집을 샀는데.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어떻게든 싸고, 그치? 잘 고치고 싶은 욕심이 생겨 안 생겨? 그래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당근을 자주 이용하는데
당근이 왜 좋아요? 잘 사면 가격대 성능비가 되게 좋습니다. 요새 제가 이제 뭐 주식했다가 집에 좀 주식이 말하면 먹은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샀으니까. 삼성전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지금 샀는데 돈이 묶였어요. 그래서 집에 돈이 좀 없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핸드폰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당근에서 그 울트라가 이번에 25가 나왔거든요. 삼성 울트라 25가 나왔는데 그게 한 15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쓴 거 24 울트라를 발견을 했어요. 당근에서. 그래서 제가 손수 나중에 사왔죠. 근데 니는 어떻게 할 거야? 150 정도 주고 새 폰을 살 거예요? 아니면 2달밖에 안 쓴 거의 새 폰이야. 진짜 완전 새 거였어요. 진짜 깨끗하게 써가지고 2달밖에 안 된 바로 전 버전을 살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자,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24 울트라를 사다 줬습니다. 와이프가 다시 팔더라고요. 당근에다 다시 파시고 25 울트라를 사셨어요. 우리 아내는 돈이 없지 않으세요. 돈을 직접 버시거든요. 돈도 꽤 많이 버세요. 뭐 억대로 버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한 달에 꽤 버는 편입니다. 그 나이에 여성분들 치고는 꽤 버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보 나 이거 당근으로 다시 팔고 100만 원에 사왔는데 100만 원에 다시 팔고 새 거를 사시더라고요. 자, 돈이 있으면 고민이 있어 없어? 내가 능력이 되면 이 118만 원을 고민할 게 아닌 거예요. 이해돼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돈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 돈 하는 사람을 스몰 시티즌이라고 해서 소시민이라고 해요. 이해돼요? 이해되지? 그래서 돈 때문에 고민이 많고 어떻게든 돈을 적게 쓰려고 막 몇 푼에 막 발발발발 떠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시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거 봐봐, 임시가 왔는데 전문가도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 적어봐. 자, 연탄 배달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실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실력도 안 될 것 같고 또 18만 원 견적이 나왔으니까 나한테 뭐 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흔히 한 말로 눈탱이라고 합니다. 수리비를 많이 불렀다고 생각을 한 거죠. 실력도 없으면서 뭐를 많이 부른 거야? 수리비를 부른 거죠. 예를 들어 니네가 어떤 과외 선생을 하나 찾았는데 과외 선생이 나보다 문제를 못 풀어. 근데 과외비를 막 150만 원씩 달라고 그래. 하겠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중단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할까? 감시를 하기 시작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문제는 아내가 예민할까요? 그가 예민할까요? 남자가 예민해요? 여자가 예민해요? 보통?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아내가 훨씬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는. 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지?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시켜가지고 이 임씨를 계속 감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와 아내는 처음 시작이 임씨를 감시한다라는 말은 임씨를 못 믿는 거죠. 의심하고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결론 내용까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임씨는 왜 18만 원이나 불렀냐면 봐봐.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 작업을 일을 마치고 나서 얼마를 불렀냐면 7만 원을 책정을 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왜 18만 원을 불렀냐면 어디가 터진지 모르니까 바닥을 어떻게 돼? 다 뜯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욕조가 있는 화장실 바닥을 다 뜯는다는 가정하에 금액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 걸리냐면 한 이틀 정도 잡았고 일을 이틀 잡고 그 다음에 그거 하려면 재료도 많이 들어 안 들어? 그럼 바닥 다 뜯었다가 관 다 교체한 다음에 다시 덮어야지. 그치? 그럼 타일까지도 다시 깔아야 되잖아요. 그 비용까지 다 해서 맥시멈이 18만 원을 부른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18만 원 다 내야 되는 줄 알고 오해를 한 거죠. 저 사람이 일은 적게 하고 뭐 하려고 해? 돈만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갖고 왔던 견적서에다가 고치더니 7만 원만 주시면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일을 했는데 그 화장실
수리한 것만 한 게 아니고 옥상에 방수 처리도 해줬어요. 그건 원래 계약됐던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서비스로 옥상에 방수 처리도 해줬어요. 몇 시간이나 걸려가지고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해줬어요. 진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누가 미안해져요? 의심했던 사람이 저절로 미안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돈 떼어가지고 힘들게 산다는 얘기도 듣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이 사람이 엄청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의 무관심과 그런 부자들의 어떤 나쁜 짓, 만행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 고발하는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자세한 얘기를 잠깐 볼게요. 자, 이 비전문가의 사람이, 자, 위기 보세요. 오늘 끝나기는 어렵겠죠?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아내는 일이 계속된다는 게 벌써 지겨운 듯하다. 그럴 거야. 그러면서 두 부부가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와이프가 자꾸 그냥 가서 물어봐. 오늘 언제 끝나냐고 물어봐. 그랬더니 15번째 줄 보세요.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슷한 말을 임씨에게 해봤더니 임씨 역시 건성이었다. 사장님이야 며칠이 걸려도 아무 상관없지요. 견적 뽑아주시는 대로만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머지는 지가 백날이 걸려도 하자없이 해놓을 일만 남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돈 더 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사실 일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누가 손해야? 일하는 사람이 손해죠. 그죠? 일하는 사람 빨리 끝내고 돈을 받아가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일은 적게 하고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금액만 많이 받아가려고 한다고 오해를 한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8번째 주고 임시 말대로라면 당일로 끝낼 속셈은 아닌 듯 싶었다. 젊은 인물은 30분쯤 일하고 나면 담배 한 대에 냉수 한 컵으로 일을 질질 끌고. 자, 근데 임시 말고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 보조로 데려온 사람은 일을 성실하게 안 해. 그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임시가 일하다 말고 이 그 보조하는 사람을 막 닥달을 해가지고 일을 하라고 막 얘기하고 자기도 일하러 가고. 이해돼? 그러니까 누구만 바빠져요? 임시만 바쁜 거야. 막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밑에 셋째 줄 끝에 가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일이 잘 돼야 안 돼요? 일의 진척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만약에 임씨가 돈을 더 벌고 싶었으면 그냥 다 뜯으면 돼. 그럼 18만 원 다 받을 수 있잖아. 얘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새 있으면 봐봐. 물이 이렇게 새 있잖아요. 여기가 젖어 있어. 여기가 많이 젖어 있어. 그럼 어디서부터 깨야 돼? 여기서부터 깨나가는 거지. 이해돼? 그럼 요만큼 깨고 관에서 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럼 여기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럼 조금 더 깨고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작업 진행 속도가 빨라야 느려요?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씩 깨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임씨는 공사비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일부러 천천히 해서 돈이나 받아가려고 한다고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자, 어슬렁거리는 집이 있고 저것을 기웃거렸다. 자, 거기다 적어볼래? 자, 우리가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 중에 자, 그의 무엇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심리 제시가 있어요. 행동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말을 통해서 드러나면 우리가 무슨 제시라고 해요? 이걸 간접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행동으로 봤을 때 감독관 마냥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장깨 부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이에서 어슬렁거리 집안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거 보니까 감시는 해야겠고, 그죠? 또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것도 좀 뭔가 마음에 좀 걸리고 그래서 들락날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정도를 보실 것 같고, 그럼 이 말과 행동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임씨를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니까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기도 좀 그렇기도 하니까, 그죠? 계속 들락날락 하더라. 이유는 뭐냐? 이 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임씨를 믿지 못하고 그 행동으로 봤을 때, 이 간접제시의 뜻은 뭐냐면 이 사람 역시 와이프와 마찬가지로 돈에 예민한 소심입니다.
라는 거 하나. 또 임시에 대한 뭐가 있어요? 임시를 믿지 못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 작품은 특이한 게 뭐냐면 글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전개가 돼요.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 이거를 그의 심리를 중심으로 소설을 전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심리가 나오면서 동시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임씨를 관찰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걸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특정 인물의 시점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이 작품의 특징인데 특정 인물이 누구야? 그입니다. 그죠? 네. 그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라는 소설이에요. 관점에서. 그래서 특정 인물을 통해서 임씨를 보여주고 특정 인물을 통해서 아내도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을 쓰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한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좀 특이한 작품이에요. 그죠? 작품 전체적으로 전지적 작가이긴 한데 심리는 그만 나옵니다. 오케이? 이걸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소설을 전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그의 심리가 바뀌는 걸 보여줍니다. 됐죠? 그럼 처음에 막 불신을 갖고 있고 임씨를 막 의심하던 태도에서 넘겨볼래?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는 정말로 뭐니?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가서 좀 지켜보세요. 이러면서 이것도 간접 제시죠. 그죠? 장수를 떼시는 누구니까 지루하신 거예요. 자, 빨리빨리 할게요. 자,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가서 좀 지켜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와이프도 소시민이죠, 그죠? 일 열심히 하는지 막 감시해라라고 해요. 이것도 직접 제시가 간접 제시야? 다운표 쳐져 있으니까 무슨 제시? 간접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죠? 아내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임시에 대한 불신과 소시민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서 들여다봤는데 위에서 8번째 줄 보세요. 8번째 줄 거기 밑줄 그어져 있죠. 임시가 막 일하다가 고개를 드는데 여기 땀이 툭툭 떨어져. 여름이니까. 이해돼? 더운데 거기서 막 혼자 열심히 일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 그럼 땀방울도 역시 무슨 제시법이니? 간접 제시가 되겠죠. 이 사람은 성실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열심히. 사장님 수도 좀 열어보세요. 이곳에 물이 솟구칠 것 같은데.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수돗물을 탁 틀었더니 거기서 물이 쫙 쏟아버려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 뜯지 않은데 못 찾은 거야? 관 터진 데를 찾은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탁 터지는 걸 보고 자 27페이지 넘어가 봐. 세 번째 완전히 사갔어요 사장님. 어서 계량기 잠그세요. 터진 데 찾았으니 일은 다 한 거나 맞잖아요. 왜? 이제 뭐만 하면 돼? 관 교체하고 덮으면 돼요. 이해되지? 다 뜯을 줄 알았는데 일이 좀 빨리 끝났습니다. 자, 근데 거기 봐봐. 임씨가 이제 뭐 젊은 인구한테 뭐 좀 사와라 이렇게 막 시켜놓고 음료수 마시고 이러면서 10번째 줄 봐봐. 뭐 세면대나 변기는 손댈 거 없겠죠. 예 사모님 다른데 파이프는 구부러지게 이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자리만 맨 처음 심할 때 욕조를 안 치느라고 욕조 때문에 요 관을 좀 꺾은 거예요. 관을 꺾어서 닭다리 해대 모양이에요. 막 이 관을 꺾느라고 관이 좀 얇아진 거지. 그 상태에서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먹을 대로 올리면 이 사람이 음료수를 쫙 마시면서 여름 한철 집수리 일이나 한다는 사내치고는 잘 봐. 요게 누구의 심리야? 거기다 적어봐. 그의 심리죠. 이해돼? 그의 심리입니다. 자, 이거는 간접 제시야, 직접 제시야? 직접 제시를 합니다. 이해되지? 그지? 그의 심리가 뭐냐면, 아니, 이 사람은 여름 한철, 봐봐. 원래 전지적 작가는 이렇게 써야 돼.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고, 여름 한철 집수리 한다는 사람 치고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심리를 제시해요. 마치 누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독자한테 직접 말하는 효과를 내요. 그렇게 돼요.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심리가 변하는 걸 보게 돼요. 그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거기 네모 쳐볼래? 12번째 줄. 집수리 일이나 한다는 치고는, 그러니까 비전문가 치고는 꽤 정확한 솜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거 보니까 어때? 이 사람이 일을 잘해.
연탄 장수라고 했는데 그냥 뭐 전문가라고 해도 믿겠어. 일을 되게 잘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야. 이 사람이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람이 실력이 있네. 아까 뭐가 오해됐지? 실력이 안 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력이 있네? 세상 사람의 몰골을 자세히 뜯어봤다. 그러면서 누굴 보여줘요? 사내를 보여줘요. 자, 거긴 잘 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이 심리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임시를 뭐 하지? 관찰하는 것도 보여주죠. 이해돼요? 자, 그럼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간접제시예요. 원래는 자주색이었을 티셔츠인데 세탁을 뭐지 노란색으로 바뀌었어. 그럼 뭐 하는 뜻이야? 옷이 막 다 떨어지고 색깔이 빠질 때까지 입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죠? 가난해. 그리고 검정 고무줄이 삐져나온 추리닝의 허리는 서툰 바느질로 터지실 바밖에. 그러니까 여기 고무줄이 다 터지고 막 알지? 왜 추리닝 여기 부분이 어떻게 돼요? 틀어져요. 막. 엄청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처음에 가난하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뭐야? 작은 체구에 비하면 어깨나 이 팔목이 되게 튼튼해 보이더라. 그래서 마치 막 밭을 갔다 온 농부처럼 건장해 보인다. 이 말은 오랫동안 뭐야? 육체 노동을 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되셨나요? 그래서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인데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의 성실성, 가난함 이 두 가지를 캐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봐봐. 근데 그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야? 이 소시민적 특성을 바꿨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야.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가 뭐라 그랬냐면 19번째 정도 그는 슬쩍 사내를 시켜서 이런 거 칭찬해 줍니다. 갑자기 칭찬의 의도는 뭐야? 자, 엄마가 니네 공부 열심히 하고 오면 아유 우리 새끼 잘했네, 우리 열심히 공부했네 이런 의도가 뭘까요? 더 공부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나요? 또 좋다고 아유 엄마 그럼 내가 잘하지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뭐 니네 잘못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 엄마가 니네가 이용해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써먹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아유 지물포 주씨가 임시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이거든요. 주씨가 말하던 대로 칭찬하는데 일을 잘하시네요. 근데 이게 아주 치졸한 방법이죠. 사람을 칭찬해서 뭐 하려는 거야? 돈을 준 만큼 일을 더 시켜먹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소시민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슬쩍 시켜줬다. 그래서 심리 나오죠. 인간이는 칭찬 앞에 약한 법이다. 하물며 저 단순한 육체 노동자의 말이에요. 자, 봐봐. 오른쪽에 보세요. 임시를 칭찬하면 지가 의도한 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임시를 굉장히 뭐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좀 속된 말로 무식하고 멍청하니까 다루기가 뭐 할 거야? 쉬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을 하라고 딱 야 이렇게 살살살 칭찬해주면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겠지? 하고 칭찬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 반응이 뭐예요? 그 밑에 봐봐. 23번째 줄. 22번째 줄 거기 묶어볼래? 임시의 반응은 계산과는 다르게 빗나갔다. 자, 여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나는 학교 교사이기도 하고 머리가 꽤 좋은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럼 내가 바라보기에 육체 노동자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지? 조금만 이렇게 칭찬해주면 내 의도대로 뭐 할 거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죠. 이해하세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학원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어떤 학생을 봤는데 막 옷도 거지같이 입고 오고 이렇게 막 신발도 되게 더럽고 막 그래요. 그리고 옷도 좀 뭐 되게 허름한 걸 입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가난한 애인가 보다. 공부도 못하겠지? 그랬는데 걔 이름으로 강남에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이 그냥 구석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 압구정역 앞에 있어요.
그 신한은행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걔 따라서 거기 가봤는데 선생님 저 음료수 사드릴게요. 그래서 갔는데 가니까 저쪽에서 경비가 뛰어오세요. 얘한테. 얘가 건물주야. 신발이 더러운 게 아니고 그게 50만 원, 그 당시에 50만 원,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신발인데 거기다 지가 그냥 손으로 매직으로 그냥 그림 그린 거야. 야, 너는 50만 원짜리 신발에 그림을 그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나서 얘가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 우리가 신발에다가 그림을 집에 몇 켤레 더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래. 슬프다 그죠? 그래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내가 굳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얘들 진짜 부자. 처음 봤어요. 그래서 공부는 근데 진짜 못하는 것 같더라고. 이해가 돼요.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 정도 되면. 평생 먹고 몇 천만 원 나온대요 월세가. 그게 자기 거야. 학생인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 부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강남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정말. 그래서 걔하고 계속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리는 사실 남들을 볼 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진 뭘 보고 직업을 보고 되게 편견이 많은 거예요.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요새 그 킥보드 타시죠? 타잖아요 애들이. 타면 아무데나 막 갖다 놓은 그 회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은행 고위직을 지내시다가 퇴근 이제 하신 분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동네 아저씨가 아니야 그냥. 되게 똑똑하시고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퇴직하고 나니까 할 일 없으니까 그런 일도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갖고 있다는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그 편견이고 오해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죠? 근데 아니라니까. 이 사람 봐봐. 이 사람이 육체 노동자니까 무식하겠지, 다루기 쉽겠지라고 했는데 모르십시오. 누가 와도 이래도 마찬가지니까요. 목욕탕 가자공사는 순서가 있어요 하면서 자기 나름의 뭐가 있어요? 공사를 할 때 순서라는 게 있고 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해준다고 일을 뭐 더 하거나 덜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돼요? 자기 할 일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밑에 세 번째 줄 봐봐. 그래서 칭찬을 해줬더니 그래서 거기서 그럼 내가 또 말로 구슬려 볼까 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칭찬 많이 하면 좀 이상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지금처럼 좀 약간 이렇게 또 칭찬하면 약간 속이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밑에 셋째 줄에서 이 사람이 더 고다지야. 사모님 저 오늘 일이 하자없이 잘해드릴 테니까 겨울 연탄은 저희 집 거 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일 잘한다고 칭찬해주지 말고 칭찬보다 뭐가 더 좋아? 연탄이나 좀 사주세요. 실속을 택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보기에 이런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말이 아니? 그지? 오늘 처음 봤잖아. 이 사람들 집에 처음 온 거잖아. 근데 처음 보자마자 영업을 들어가는 거잖아. 겨울에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해되세요? 자, 뒤에 넘겨보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이 집 와이프 되게 싫어요. 제가 왜 싫어하냐면 결국 얼마 줬는지 알아요? 7만 원 줬어요. 일은 더 시켜놓고.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와이프는 변하지 않는 소시민인가 뭐냐면 18만 원 물었다가 7만 원까지 낮췄으면 거의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반이 뭐야? 3분의 1 가격으로 낮춰준 거잖아. 그러면 그리고 일은 옥상 일까지 시켰으면 한 3만 원 더 없죠. 한 10만 원 주면 되잖아. 안 주더라고. 그래서 이 집 와이프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그래도 누가 좀 괜찮냐면 그가 좀 괜찮아요. 그는 소심해서 좀 벗어나려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나중에 술을 자기가 사주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와이프 7만 원밖에 안 주는데 와이프한테 3만 원 뺏어 주면 집에서 사고 나죠. 와이프한테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이 사람 술을 한 잔 사줘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그 가리봉동에 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전에 28페이지 거기 봐봐. 그래서 나도 뭐 그냥 그래서 나는 일단은 이 임시인한테 호감이 생겼어. 그래서 고향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향요 이러면서 해준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원래 시골에서 뭐 하던 사람이야? 농사 짓던 사람인데 땅 다 팔고 그 돈으로 서울 와서 좀 가족 식구들 잘 먹여 살려보겠다고 서울 왔는데 농사 짓 때보다 지금 더 가난해져 버린 거야. 일은 더 많이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갈 고향도 없는 빈민층이 돼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들려줍니다. 그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는 여전히 아내는 이 사람이 시간을 끌어가지고 돈을 더 받아가려고 간다고 18만 원 다 받아가려고 한다고 오해하고 그럼 이왕 줄 거면 옥상까지 수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장면이 중간에 중요 부분에 생략이 돼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일을 했어요. 자, 21번째 좀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꽤 걸려서 해질 때까지 했어요. 해가 지고 나서 됐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은 막 3시쯤 끝났어요. 니네 원래 이 노가다 뛰시는 분들은 5시면 일이 끝나게 돼 있어 원래.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3시간 연장이 돼가지고 8시 끝난 거지. 8시가 됐는데 일이 안 끝난 거야. 해가 다 졌는데 여름에 한 7시 반이나 8시 돼야 해가 지는데 그때가 지나서도 해가 안 지는 상태에서도 이 사람이 여름 하늘이 노상 그렇듯 선화장의 먹장구리 둥시 크서 있고 물개 같은 장구림이 여름에는 뭐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소나기가 확 내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방수 작업하고 말려야 되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 이게 방수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서둘러서 막 이렇게 방수 작업을 해놓습니다. 빨리 끝내야지 이제 비 오면 안 되니까 끝내놓고 막 서두르고 있는데 29페이지 넘어가봐.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여름엔 비가 많이 오니까 비 오면 뭐 하세요? 일도 없으실 텐데 그랬더니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할 일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얘기 가리봉동에 가는 얘기고 29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있죠? 비 오는 날에 아침부터 가리봉동에 가야 됩니다. 이제 떼인돈 받으러 간다는 얘기를 던져놓습니다. 이때는 그냥 궁금하게만 만들어주는 정도.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투잡 뛰는 줄 알았어. 처음에 쓰리잡이죠. 연탄장수도 하고 이제 뭐 수리도 하고 가리봉동은 공장지대니까 그럼 비 오는 날에 공장 가서 일하나? 가난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돈을 못 받아가지고 가는 거였어. 그럼 더 불쌍하지 않니? 차라리 쓰리잡 뛰는 게 낫지. 그죠? 연탄 매달 다 해주고 돈 못 받아가지고 돈 받으러 매주 가는 거야. 비 올 때마다 가는 거. 너무 불쌍하죠. 그리고 막 그 얘기가 넘어가고 절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10번째 줄에 보면 간단하게 여기다 옥상 공사는 의외로 시간이 끌어졌습니다. 좀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 비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흘러서 홈통을 타고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려면 이게 전체적인 각도를 다 계산해야 된대요. 전 잘 모르는데 배수구 각도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계산하느라고 이 사람이 했다가 안 맞으면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8시 다 돼서 해질 때까지 다 한 거예요. 엄청 열심히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누가 미안해져 이제? 옥상 공사를 시킨 와이프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자꾸 올라와가지고 아니 그만하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그러면서 술도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술도 이렇게 사다 놓고 뭐 안줄 거에서 좀 사다 놓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26번째 주가 그때 이 사람이 다 돼갑니다. 저희 금방 끝나요. 이러면서 끝까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감명을 받아요. 24번째 주 보면 저 10손가락에 박힌 공이 동그라미 줘봐. 자, 봐봐. 내 손을 좀 볼래? 선생님 손은 노동을 한 손 같아요? 안 한 손 같아요? 안 하죠? 여기 마디에 여기 마디가 굵어져 있는 걸 공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온 걸 공이라고 하는데 사람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 손 많아요. 이 사람들은 다 뭐 했던 사람들이야? 육체 노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여기 굳은 살이 이렇게 배겨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손가락마다 다 굳은 살이 차 있는 거야 공이가. 그럼 무슨 말이니? 그냥 단순히 연탄 배달만 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육체 노동을 꽤 오랫동안 장기간 그리고 많이 해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공이라는 건 뭐냐면 솜씨가 굉장히 좋다는 뜻이야. 적어놨거든요. 경력이 많고 솜씨가 좋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노가다 오래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것 같아요? 못 벌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법니다. 기술자들은. 이게 그냥 나처럼 내가 알바 뛰러 가잖아. 그러면 한 7만 원, 10만 원 줘요. 근데 경력자들 하루가 하면 40만 원, 50만 원씩 주는 데도 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한 달에 뭐 2천만 원, 1,500만 원 버는 사람들 꽤 많아요. 기술자들. 그럼 이 사람이 그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 거야. 이해돼? 이 사람이 일하는 거 보니까 굉장한 기술자인데 문제는 뭐야? 겨우 지하실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경력도 많은데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들과 사회 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밑에 세 번째 쪽 보세요. 내가 감탄해. 임시의 10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이 그 무엇이었다. 이건 다 누구의 심리야? 그의 심리죠. 얘네 막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들의 돈을 다 받기 민망해서 일부러 열심히 하는 척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해요. 이해되지? 그래서 좀 미안한 거야.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을 내가 너무 오해했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0페이지 가보세요. 여기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위에 셋째 쪽 보세요. 자 내가 그래서 그 사이에 잠깐 내려갔어요. 와이프한테 저 사람 진짜 일 잘해 그랬더니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든가 보죠. 와이프는 약간 아직도 약간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통이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정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려 그들이었다. 자 이번 전제역까지죠. 밤 8시가 지나도록 자벽분으로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만들어 시킨 일을 원래 하기로 했던 일이 아니고 와이프가 돈 주는 게 아까워서 시킨 일이니까. 그럼 누가 부담이 돼요? 이제 아내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이해돼? 시킨 사람이 부담인 거지. 그래서 거기다 적어놔. 심적인 부담감이라는 거죠. 안절부절 못하는 건 아내가 이제 일을 더 시킨 거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이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제로 미안한 거죠. 이제는 미안해지기 시작해. 이해돼? 18만 원 다 주더라도 일을 많이 시킨 거야 이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임시가 8시가 지나가니까 와이프가 불안해하니까 빨리 내려오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막 그러니까 임시가 오히려 밑에 5번째 봐봐. 임시는 8시가 넘어선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부에 자기가 미안해. 야 이게 부부가 미안해야지. 임시가 미안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임시는 굉장히 뭐가 있냐면 배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일을 좀 더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두 분 불편하게 해서 죄송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집 할머니가 계세요. 이 집 아이들을 보고 있던 할머니가 임시한테 막 칭찬해 줍니다. 오른쪽 31페이지 오른쪽에서 이 젊은 사람이 참 일도 잘하네. 늦으면 내려가고 쉬었다 하면 좋을 끼고만. 무서운 줄 모르 일하는 거 뭐야. 앞으로 잘 살게요 하면서 막 덕담을 해주세요. 즉 할머니는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임씨는 참 괜찮은 사람이란 걸 단번에 알아차리신 거죠. 그죠? 좋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임씨는 무릎을 탁 꿇고 공손하게 그럼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도 보여주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문제는 가난한 게 문제죠. 할머니가 이제 술 드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고 술을 한 잔씩 서로 나눠 마십니다.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이 술은 뭐 때문에 사주는 거야? 그치 미안해서 사준 거야. 와이프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켰으니까 늦게까지 시켰으니까 술 한 잔 이렇게 대접하면서 얘기하다가 나이 얘기가 나왔어요.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그 임씨가 토끼띠예요. 토끼띠인데 그럼 나이가 36살입니다. 근데 그가 몇 살이냐면 1살 어려요. 원래 용띠인가 그래요. 근데 구라칩니다. 자기도 토끼띠라고. 왜? 시킴을 받는 사람이 시키는 사람보다 뭐하면 나이가 더 많으면 더 미안하잖아. 그래서 뻥쳤어요. 자기 토끼띠라고. 동갑으로 둔갑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막 임씨는 되게 좋아해요. 자기도 토끼띠요 나도 토끼띠인데 하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둘이 좀 친밀감이 생겨요.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쪽에서 이제 아내가 이제 본론을 껴내죠. 돈 드려야죠. 그런데 자 봐봐. 아내 의도는 뭘까? 말을 왜 흐릴까? 끝에 18만 원 너무 많으니까 좀
깎아주세요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누굴 쳐다봐? 내 밑에 거기 비춰봐봐. 아내는 뒷말을 못 잇고. 왜 뒷말을 못 잇지? 아니 아직 넘어가시면 안 돼. 왜 뒷말을 못 잇어? 못 이어? 아니 내가 돈 주는 사람인데 당당하게 좀 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 이러면 되잖아. 왜 못 깎냐고. 미안하니까 못 깎죠. 지가 한 짓이 있잖아. 일을 더 많이 시켰잖아. 그러니까 미안해서 못 깎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남편을 쳐다봐요. 거기다 비춰. 그의 얼굴을 말끄러미 올려다봤다. 그럼 무슨 말이야? 아내가 남편에게 뭐 하는 거니? 신호 주는 거죠. 야 깎으라고 얘기 좀 해봐. 이렇게 한 거야. 이해돼? 됐지? 자 그리고 술잔을 들어 아내를 못 버티게 봐. 그러면서 넘어와 봐. 32. 매니에 보자. 자 이건 죄송합니다. 작품이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이게 옛날 소설이라 이런 말 요새는 하면 큰일 나는데 옥상이니까 시켜놓고 돈을 다 내주기 아깝다는 뜻이겠다. 이게 심리야, 그지? 그의 심리가 직접 제시돼 있죠. 그는 아내가 제발 딴소리 없이. 자 이제 남편도 누구 편이 아니야? 남편이 아까는 와이프랑 똑같이 생각했죠. 근데 지금 생각이 바뀐 거야. 야, 일 이 정도 시켜서 뭐 해야 돼? 돈을 다 줘야지. 그래? 임시편으로 약간 돌아선 거 보여? 심리가 변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제발 20만 원에서 2만 원이 모자란 18만 원의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빌었다. 그랬더니 임씨가 나서가지고 아이고 사모님 내 뽑아드린 견적서 좀 줘보세요. 돈이 틀려지는 게 아니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안 했을 테니까 이 정도의 문법 틀리는 건 이해해줘야죠. 틀려질 겁니다. 그러면서 견적서를 받아. 근데 견적서가 거기 봐봐. 7번째 거기 미치고 볼래? 집에 있던 분홍색 편지지야. 딸내미 편지지 찢어가지고 거기다 견적서 써갖고 온 거야. 무슨 뜻이야? 임시직이란 뜻이죠. 이해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일을 늘 하는 일이 아니고 임시로 하게 된 일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견적서 종이도 없는 거야. 이해돼? 네, 영수증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한 편지지를 하나 더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편지지에 써있던 견적을 어떻게 해요? 다 고쳐요. 재료가 들어간 만큼 일을 한 만큼만 다 고쳐서 18만 원 견적을 7만 원으로 바꾸는 게 요 편지지가 보여줘요. 그럼 이 임시에 모두 보여주니 정직함을 보여줘요. 나 같으면 그제 야 니네 같으면 옥상일까지 시켰잖아요. 그럼 어차피 18만 원 불렀으니까 한 절반 해가지고 9만 원 불러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상대편이 뭐하다 느끼겠어? 싸게 했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한 9만 원이나 10만 원 불렀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럼 깎을 거 감안해서 한 9만 원, 10만 원 부르면 되지. 10만 원 부르고 만 원 깎아주면 되지. 근데 이 사람 정직하게 정말로 7만 원을 불러버려. 이 편지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 임시직이라는 상황과 정직함을 동시에 보여줘. 다 이해되세요? 막 고치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그랬더니 이렇게 거기 봐봐. 설명을 할 게 있어요. 14번째 줄 보세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숫자 바꾸는 거 보면서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는 다시 막 속이 막 불안해졌어. 왜 불안할까? 그치. 금액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 아까는 또 18만 원 다 주라 그랬다며.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생각이 달라진 거지. 더 부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전히 소시민의 모습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고 있는데 두 줄 내려.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파이프가 어디서 샜는지도 모르니까 전체를 뜯을 생각으로 견적을 뽑았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일이 있어. 간단하게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노임에서 4만 원 빠지고 시멘트도 다 안 들었고 쓰레기도 많이 안 나왔으니까 치울 용달 안 불러도 되고, 그죠? 타일도 뭐 쓰던 거 방수액도 다 뭐 안 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심리 보세요. 21번째 줄 보세요. 임씨가 볼펜심으로 꾹꾹 눌러가며 조목조목. 그러니까 이게 딱 듣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와? 금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갈 거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이해되니? 이거 뭐 잘못됐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로 뭐한 사람이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속이.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되게 불편해합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은 뭐야? 7만 원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에 부부가 둘 다 너무 놀랍니다. 충격을 받아요. 이해되시죠? 밑에 두 번째 좀 보세요. 그러면 이제 7만 원요? 옥상은요? 아, 옥상은 다 들어있습니다. 몇 분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막 그러면서 너무 적게 부르셨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 거기다 붙이고 이번에도 또 쳐다봤어. 아까랑 똑같이. 근데 이번에 눈빛이 다른 거지. 아까는 뭐야? 좀 깎아보라고 하는 눈빛이고 지금은 여보 아니 계산을 다시 해서 조금 정확하게 계산을 다시 더 받아가시라고 해. 뭐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남편한테 눈짓을 줄 정도면 그냥 돈 더 얹어서 주면 되지. 그걸 또 그냥 안 줍니다. 그래서 전 이 아줌마는 변함이 없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33페이지 위에 가보세요. 계산을 다시 해봐요. 그래서 내가 나서가지고 얘기했어요. 와이프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처럼 처음에 18만 원 했지 않소. 그랬더니 이제 임시가 알아듣고 돈을 더 내시겠다 말입니까? 사장님 어제 제가 그냥 공짜로 일해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목조목 다 계산해 넣었어요. 그리고 옥상 일한 거는 3시간 넘게 일했는데 그거를 서비스예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 모두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거다. 근데 그 뭔지 아니? 자, 보통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적은 사람한테 주는 게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임씨가 그와 그의 아내에게 서비스를 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누가 더 부자야? 그와 그의 아내가 훨씬 부자. 얘는 자가가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집이 없어가지고 뭐야? 월세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월세 사는 사람이 자가를 가진 사람한테 돈을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게 맞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지식인입니다. 나름 공부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냥 중산층 계층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좀 베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역전된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가 이렇게 됐어요.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서비스를 베풀게 되면 이건 두 가지로 보이죠. 첫 번째는 임씨의 뭘 보여줘? 임씨는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해돼? 근데 다른 걸 뭐라 그러더라? 단어가 어떻게? 자, 임씨는 인정이 있는 사람이지. 인정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뭐해? 자기가 가진 걸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 기부 이런 걸 한 거야. 자기가 방수 잘하니까 방수 해준 거지. 근데 이게 오히려 뭐 하게 되냐면, 자, 그와 그의 아내를 뭐 하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듭니다. 제가 저희 집에 애가 하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중2 됐습니다. 중2병이 왔어요. 힘들다 요새. 중2병 걸린 아들하고 사는 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TV보다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애를 5 쌍둥이를 키우는 부부가 있어요. 군인 부부인데 유명한 부부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그 집 영상 자주 봐가지고 봤는데 그 집 남편 보면 난 너무 부끄러워요. 난 하나 키우면서 힘들다 그러는데 그 집은 5 키우면서도 정말 씩씩하게 잘 사는 거. 나보다 훨씬 어려.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게 보세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유가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베푸는 거죠. 그게 그와 그의 아내를 부끄러워야 되는데 이건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 자, 여기 봐봐. 왜 이름을 그라고 했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이름을 he, she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대표성을 띠게 돼요. 이건 누굴 대표하는 거야? 지식인 중산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왜 아내가 싫다고 하냐면 돈이 없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럼 7만 원 불렀을 때 좀 더 얹어서 줘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베풀어야죠. 이렇게 주고 베풀어야죠. 그죠?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그 사람들이 파는 물건의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건 행위 자체가 좋지 않은 거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다라고 작가는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부부보다 더 나쁜 인간은 누구야? 공장 사장인 거지. 돈을 아예 주지도 않는 인간도 있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내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비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이 사람이 그 막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12번째 주 보세요.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지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조언을 해요. 그치? 더 가난한 자가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인 게 그렇게 야박하게 사셔야지. 그렇게 막 퍼주고 사시면 가난해져요. 막 이러면서 지금 누구한테 조언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나왔고, 이 뒷부분 줄거리가 아마 외부 지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중간 부분 줄거리보다 이 뒷부분 줄거리가 더 중요해 보여요. 약간 유튜브에서 왜 줄거리 소개하듯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거 일일이 하나씩 읽으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사실 소설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좀 가듯이 읽었고, 아재는 제가 개인 문자를 좀 보내드릴게요. 근데 좀 괜찮으시면 영상